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우리 외식 쪽에 있어서의 그 소비자들의 그 음식을 선택하고 주문하고 이제 먹는 행동에 대한 그 행동 패턴을 잘 이해해 보자. 이를 통해서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30분 만에 이 모든 내용을 커버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요.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서 30분 안에 최대한 많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설은 빨리 줄이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저한테는 아주 좀 비스듬하게 보이는데요. 보이시죠? 여기가 혹시 월향이라고 하는 업장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에서 그 막걸리 파는 데죠. 한때 2011년도에 일본에 진출을 했습니다. 일본에 진출을 할 때 오사카에 가서 그 매장을 냈는데 그때 그 오량 사장님이 한국에서 저를 이제 만나 뵙고 뭐라고 그러셨냐면 오사카 일본에다가 막걸리 전문점을 내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문제인가요? 그랬더니 손님들이 와서 안주거리, 즉 우리 한식은 굉장히 맛있게 잘 먹는데 막걸리를 홀짝거리기만 할 뿐 시원하게 들이키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돈을 벌려면은 술을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술이 안 팔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량 사장님이 한국식의 파도 타기 문화, 원샷 문화 이러한 것들을 일본 고객들한테 전달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으나 잘 되지 않는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한번 일본에 올 일이 있으면 와서 한번 봐주시고 업장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컨설팅을 부탁한다고 했는데 정말 한 2개월 후에 제가 동경에 좀 갈 일이 있어서 갔다가 오사카까지 가서 매장을 들어가서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보시다시피 굉장히 그 깔끔하게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어떤 문양과 함께 깔끔하게 잘 되어 있었고 한참 이제 한류가 불때어 가지고 이 홀에 있는 홀 관리 직원도 20대 중후반에 아주 잘생긴 한국 남자 직원들이 이제 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음식도 아주 깔끔했고 이런 막걸리와 막걸리 잔도 전통적인 걸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제가 관찰을 했더니 오신 고객들이 다 일본 분들인데 한국 우리 음식들은 굉장히 잘 먹는데 술은 정말 홀짝거리기만 할 뿐 잘 안 마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제가 거기 한 3시간 정도를 머물면서 쭉 관찰을 했는데 문제점을 못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월양 사장님한테 죄송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다만 일본인들이 한국인들에 비해서 이 술 마시는 문화 자체가 많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라고 하고 잘 모르겠다고 하고 저는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이분을 다시 만났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문제가 해결됐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해결됐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오사카에 살고 있는 한 그 제1교포 3세 그 컨설턴트 분이 업장에 왔대요. 그래서 딱 이렇게 관찰하시더니 하시는 이야기가 여기 있는 막걸리 잔 있죠. 잔을 맥주 글라스로 바꿔봐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답변이 뭐였냐면 이거 탁주여 가지고 맥주 글라스에서는 한국에서 안 먹는다고 라고 이제 답변을 했대요. 그런데 그 컨설턴트 분이 그래도 한번 속았다고 생각하고 오늘 딱 하루만 한번 맥주 글라스로 바꿔봐라고. 그래서 그 손님들한테 술을 낼 때 이 독이잔을 내지 않고 맥주 글라스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일본 손님들이 맥주를 마시는 행동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들이키기 시작하는 거죠. 요는 뭐냐면 일본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다도의 문화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런 독이잔을 잡으면 다도의 행동이 나오는 거죠. 차를 마시는 행동, 홀짝거리는. 그런데 여기 있는 술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컨텐츠 자체는 전혀 변하지 않았고 음식이 더 나아진 것도 아닌데 다만 잔만을 바꿨는데 사람들이 막걸리를 들이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월양은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를 뚫고 올라가게 됩니다. 수익을 내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해서 장사 잘 하다가 2013년 말에 한류 딱 꺼질 때 딱 팔고 나왔죠. 굉장히 스마트하게 장사를 잘 하고 나온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외식업 푸드 비즈니스는 가장 문화적인 상품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게 가장 이제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소비자의 어떤 문화 코드라거나 행동 양식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공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식 그 자체 컨텐츠 자체를 바꾸지 않고 그 껍데기만 바꿨는데도 소비자들의 행동 양식을 잘 이용을 하니까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남은 25분 동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제품 그 자체, 즉 음식 그 자체를 제가 이야기하지 않고 음식의 그 바깥 부분들, 그 이외의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어떻게 바뀌면 소비자들 그리고 고객들 행동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영어도 좀 섞여 있는데요. 제가 쉽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국에 있는 가장 유명 대학 중에 하나가 MIT죠. MIT 공대 다 들어보셨죠? 한국으로 치면 뭐 서울대, 뭐 카이스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MIT에서 실험을 하는데요. 뭐라고 그랬냐면 그 동네 주민들한테 MIT 식품공학과에서 MIT가 새로운 맥주를 개발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뻥을 친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동네 주민들을 불러가지고 그룹을 1, 2, 3으로 나눈 다음에 시음회를 합니다. 시음회를 하는데 첫 번째 그룹한테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 여기에 맥주를 2잔을 주는데 한 잔은 MIT가 개발한 MIT 맥주. 다들 기대를 하고 오겠죠. 그 다음에 그거랑 비교해서 먹을 것은 그냥 그 동네에 원래 팔던 맥주예요. 이거를 이제 먹으라고 그러는데 뭐냐면 이 MIT 맥주의 비밀을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먹어보고 뭐가 더 맛있는지 골라라고 이야기해요. 첫 번째 그룹한테는. 두 번째 그룹한테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역시 똑같이 맥주를 2가지를 주는데 MIT 맥주의 비밀 레시피를 알려주는 겁니다. 이 비밀 레시피가 사실은 되게 허무한 거예요. 그냥 일반 맥주에다가 식초 2방울 더 넣은 게 레시피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예. 근데 이 두 번째 그룹한테는 맥주를 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 이게 MIT 맥주고 MIT가 새로 개발한 맥주고 이거는 그냥 동네 맥주인데 MIT 맥주의 비밀 레시피는 실은 식초 2방울 넣은 것밖에 없다라고 말해주고 난 다음에 마셔보고 뭐가 더 맛있는지 골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그룹한테도 역시 이 2잔의 맥주를 줍니다.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자, 일단 마셔보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예. 2개를 마셔보고 난 다음에 그리고 고르기 직전에 이 레시피의 비밀, 하찮은 레시피를 알려주는 거예요. 예. 자, 마셔보셨어요? 예, 둘 중에서 맛있는 걸 고르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고르기 직전에 실은 이 안에는 MIT 맥주에는 식초 2방울밖에 넣은 것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되게 실망스럽겠죠. 자, 그렇게 고르라고 했을 때 소비자들의 고르는 행동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자, 좀 멀리 보셔서 좀 잘 안 볼 수 있는데요. 자, 실험을 3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블라인드 첫 번째 그룹 같은 경우에는 MIT 맥주가 더 맛있다고 고르는 확률이 60%예요. 그죠? 두 번째 실험에서도 70%가 나오고 세 번째는 좀 낮긴 하지만 높게 나왔죠. 그런데 관심을 가져볼 것은 이 두 번째랑 세 번째입니다. 똑같이 이 맥주의 레시피가 하찮다는 것을 두 번째 그룹과 세 번째 그룹에 알려줬는데 두 번째 그룹과 세 번째 그룹은 MIT 맥주가 더 맛있다라고 고른 사람의 비율이 크게 차이가 나죠. 예. 어떤 경우가 높습니까? 세 번째 그룹. 이 하찮은 레시피의 비밀을 뒤에 알려준 정보 전달을 뒤에 받은 쪽이 훨씬 더 MIT 맥주가 더 맛있다라고 고르는 확률이 올라가는 거죠. 자, 이걸 뭘 의미합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우리 실전 응용으로 들어갑시다. 자, 우리가 레시피가 있는데 소비자들이 고객들이 와가지고 정말 맛있는데 이 비밀이 뭐예요? 이 레시피가 뭐예요? 근데 실제 뭐 소금을 좀 더였다, 혹은 뭐 조미료를 좀 더 넣었다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레시피일 때 그거를 고객들한테 미리 알려줄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다 먹고 나갈 때 실제 이거는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뭐 이렇게 소금 조금 더 넣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소비자들은 만족하고 가는데 먹기 전에 먹는 동안에 이거 우리에게 조미료 조금 더 넣었어요 그러면 실망을 해버린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정보를 우리가 제공을 할 때에도 그것을 전해주는 시점이 고객의 만족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실험으로 증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간단하게 제가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실험을 했던 겁니다.
음식 같은 경우에 다음 거부터 볼까요? 네, 제가 그 와인닷컴이라는 데 들어가가지고 한번 봤더니 사실 우리 와인 같은 경우는 막 라벨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먹어본 적도 없고 무슨 맛인지도 모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붙여놨더라고요. 각 와인마다. 그래서 와인 좀 먹어본 사람은 이 표를 보면 대강 이게 내 입맛에 맞는지 안 맞는지 안 돼요. 예. 그래서 첫 번째를 보게 되면 이 와인은 되게 드라이하고 그다음에 바디감은 중간쯤이고 그다음에 산도는 낮고 탄닌은 조금 높은 편이고 오크 향이 좀 강한 편.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 이것은 내 입맛에 맞겠다 안 맞겠다 와인 좋아하는 사람들은 판단을 내린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저는 이게 제 입맛에 맞는 정도 수준의 와인입니다. 제가 이제 고민을 했죠. 이게 단지 와인에만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음식에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우리 김치를 한번 제가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외식업이라기보다는 식품 온라인 소매 판매 쪽으로 제가 적용을 하는데 우리나라 김치 같은 경우에 대기업이 이제 만들어 파는 김치 같은 경우 사람들 브랜드를 알고 사지만 우리처럼 그 자영업자들, 작은 자영업자들, 농가 단위, 농협 단위에서 만드는 김치나 고추장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인지도가 낮아가지고 잘 많이 못 팔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라고 해서 제가 이런 표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김치 같은 경우에는 맛의 어떤 구분을 짠맛, 단맛, 신맛, 매운맛, 젓갈맛으로 이제 나눴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파란색 점 찍어 놓은 거는 현재 그 대기업이 팔고 있는 김치들의 평균적인 값입니다. 그리고 요 빨간 거는 특정 김치 이 제품의 그 김치의 맛이 되겠습니다. 요 김치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짠맛은 일반적인 김치보다 조금 적은 편이고 단맛은 조금 높고 신맛은 비슷한데 상당히 매운 김치라는 걸 알 수 있죠. 예.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이제 표를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고추장도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가지고 요거 한 20개, 김치 한 20가지 종류, 그다음에 고추장도 한 20가지 종류를 저희들이 해서 인터넷에 올려 가지고 한 판매를 한번 해 봤습니다. 이렇게 매출이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지금 이 고추장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 짠맛, 단맛, 신맛, 매운맛이고 그다음에 여기는 고추장에는 젓갈이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대신 매주 향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가지고 표를 만들어가지고 넣습니다. 자, 이걸 이제 어디에 이용할 수 있냐면 온라인 사업하시는 분들 있으면 적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메뉴판에 이보다 좀 더 간단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고객들이 와서 음식을 선택하는데 음식에 대해서 잘 모를 때 판단할 수 있게 하자라는 의미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해서 온라인에 올려봤더니 과연 더 많이 팔렸을까요? 팔리지 않았을까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더 많이 팔렸습니다. 왜 많이 팔렸는지를 봤더니 고객들이 들어와서 이제 고를 때 요거를 보게 되면 아 이게 내 입맛에 맞는 김치인지 아닌지 사람에 따라서 다 판단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맛에 맞다고 판단이 되면 구매를 하는데 이런 표가 없을 때보다 있으니까 한 번에 구매할 때 많이 구매하더라고요. 네, 대용량을 구매하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인 매출이 올라가더라라는 것을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거는 그 판매를 해서 검증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판매하는 그 음식들 중에서 한 음식의 뭐라고 그럴까요? 내부에 있는 그 뭐죠? 종류가 여러 가지인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러한 맛이라거나 이러한 것들을 시각화해서 메뉴에다 표시를 하거나 온라인에서 표시를 하게 되면 소비자들이 내 입맛에 맞는 것을 더 잘 쉽게 고를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이러한 그 맛을 보기 전에 시각적으로 보게 되면은 불확실성이 내려가면서 안심하고 주문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요즘 그 친환경 유기농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재료를 이제 고민을 하시면서 어떤 분들은 우리도 좀 친환경이나 유기농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고민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유기농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소비자들은 어떤 걸 생각을 할까요? 실제 유기농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자면 유기농이라고 해서 몸에 더 좋은 건 아닙니다. 예, 유기농을 하는 이유는 환경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건강에 좋으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소비자들은
일반적인 소비자는 어떻게 느낄까요? 그렇게 해서 이걸 위해서 저희들이 실험을 했는데요. 제가 한 건 아니고 쇼핑몰에서 시식회를 이제 가집니다. 그래서 쿠키랑 감자칩 있죠. 포테이토 칩이랑 요거트를 이제 가져다 놓고 시식회를 하는데 똑같은 쿠키를 가져다 놓고 한 쿠키는 한 그룹은 이거는 일반 그냥 쿠키라고 그러고 또 한 그룹은 똑같은 쿠키인데 유기농 원료로 만든 유기농 쿠키라고 이야기해요. 마찬가지로 감자칩도 포테이토 칩도 똑같은 건데 한 그룹은 그냥 포테이토 칩이고 하나는 유기농 감자로 한 거. 예, 또 마지막으로는 요거트도 마찬가지로 일반 요거트 똑같은 거지만 유기농 요거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소비자들의 반응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자, 여기는 올게닉이라고 즉 유기농이라고 했을 때, 그다음에 이거는 일반적이라는 걸 했을 때 칼로리를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봤더니 일반적인 쿠키나 감자칩이나 요거트보다 올가닉일 때 칼로리가 더 낮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낮다고 판단하면 소비자는 어떤 행동을 보일까요? 더 많이 주문하겠죠. 왜냐하면 다이어트가 요즘 이슈이기 때문에. 예. 낮다고 판단하면 더 많이 주문하게 되는 겁니다. 예. 지불회사 가격은 보시다시피 일반보다 유기농이라고 얘기했어요. 실제로는 같은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게 더 돈을 많이 낼 의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근데 지방 함량도 역시 올게닉이 더 낮다고 생각을 하고 칼로리도 더 낮다고 생각을 하고 영양의 정도는 그런데 오히려 다른 영양소는 더 올게닉이 더 높다고 판단하는 거죠. 섬유소도 더 높다고 판단하고, 이거를 이제 학문적으로는 그 후광 효과, 할로 이펙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유기농이 일반 농산물보다 더 좋으니까 유기농이 일반 농산물보다 더 좋으니까 당연히 칼로리도 낮고 영양소도 더 많이 높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비추어 판단을 하는 거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소비자는 이렇게 인지를 하기 때문에 유기농이라고 했을 때 좀 더 안심하고 먹고 조금 더 많이 주문하고 좀 더 많이 먹는 행동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유기농 또는 친환경이라고 하면 소비자들이 다 언제나 선호를 할까요? 예. 이거는 우리 서울대 푸드비전랩에서 이제 실험을 했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바로 요 실험을 한번 볼까요? 저희들이 실험을 하는데 요거트랑 에너지 드링크를 가지고 한번 저희들이 장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똑같은 요거트인데 여기는 뭐냐면 포장이 친환경 포장이라고 했습니다. 요즘 그 외식업이랑 식품 제조업이랑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식품 제조업이나 그다음에 특히 편의점 같은 경우에 외식업 쪽으로 확 넘어오고 있죠. 또 반면에 외식업 쪽이 지금 식품 배달 쪽으로 지금 넘어가고 또 포장을 하고 하면서 오히려 제조 쪽으로 같이 넘어가고 있어서 이 두 개의 경계가 굉장히 이제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이제 패키지 부분도 우리 외식업 하시는 분들은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부분입니다. 패키지 쪽에서 요즘 그 선진국에서 가장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일반 패키지와 그다음에 친환경 패키지 썼을 때 소비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많이 보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연구를 한번 보시게 되면 저희들이 한 건데 이쪽에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액체, 즉 마실 것이 이 요거트가 친환경이라고 이야기했고, 이쪽은 실험물은 뭐냐면 실제로는 똑같은 거지만 안에 들어가 있는 원료는 일반적인 요거트인데 바깥에는 포장이 친환경 플라스틱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다른 실험물은 뭐냐면 에너지 드링크, 일종의 청량음료 같은 게 되겠죠. 예, 근데 이건 안에 들어가 있는 마시는 액체가 유기농 원료라고 했고, 이번에는 얘는 그 바깥에 있는 포장이 친환경 포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비자들의 지불회사나 만족도라거나 그런 것은 어떨까요? 뭐가 더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실험을 해보니까 놀랍게도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구매회사 같은 경우에 요거트 같은 경우에는 안에 들어가 있는 액체가 유기농일 때 사람들이 더 마시고 싶어하고 돈도 더 낼 의사가 있었고요. 그린 패키지보다. 그런데 오히려 이 에너지 드링크 같은 경우에는 안에 들어가는 액체가 유기농이들은 별로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어요. 오히려 바깥에 포장이 친환경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더 높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문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 약간 부드러운 느낌의 어떠한 그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 속성 자체가 입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유기농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더 높게 평가하고요. 좀 이렇게 강한 느낌의 것은 그 안에 들어가는 실제 내가 먹는 것보다 그것을 포장하고 있는 포장재 자체가 친환경이라고 했을 때 소비자들은 더 높게 판단하고 그것에 대해서 더 많은 지불 의사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포장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지금 뭐 저도 뭐 그저께만 하더라도 밤에 그 치킨을 이제 시켜서 이제 먹었었는데 이 식품 그 집에 배달되어 왔을 때의 소비자들은 먼저 입에 넣기 전에 담겨져 있는 포장의 포장을 먼저 보고 무게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받는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그래서 소비자들이 이 포장지에 식품 포장지에서 어떤 느낌을 받는지에 대한 연구가 바로 이건데 무게감에 대한 연구입니다. 예. 음식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값을 냈을 때 기왕이면 가벼운 게 좋나요? 무거운 게 좋나요? 무거운 게 좋죠. 예. 양이 더 많으니까 기왕이면 예. 똑같은 값을 냈다면 핵심은 뭐냐면 포장지의 어떠한 어디 위치에다가 우리 보면 대부분 음식이나 그다음에 과자나 뭐든 보면 다 포장지에 그 음식 사진이 들어가잖아요. 그 음식의 사진을 어디에다가 박아뒀을 때 소비자들이 더 무겁다고 느끼고 더 만족하느냐에 관련된 연구인데요. 되게 희한한 연구죠. 예. 해봤더니 요 그림이 좀 안 보이시겠지만 포장지를 앞에서 봤을 때 음식의 그 사진을 이 포장지의 그 위쪽에 놨을 때 아래쪽에 놨을 때 왼쪽 오른쪽 그다음에 좌상단 우하단으로 했을 때 어디가 가장 무겁다고 느끼는지를 테스트해 봤더니 놀랍게도 우하단에 이 사진이 들어가 음식 사진을 갔을 때 제일 무게감이 무겁다고 생각을 하고 만족도도 제일 높게 나오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거는 위보다 아래가 더 무겁다고 느끼는 것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학습해온 이 중력의 법칙 때문에 당연히 아래에 있는 게 무겁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왼쪽보다 오른쪽이 더 무겁다 하는 것은 정확하게는 안 밝혀졌는데 우리들이 추정하고 있는 것은 글 쓰는 방향이랑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글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 국가들 있죠. 일본이나 아랍 쪽 같은 경우에는 좌측 하단이 더 무겁다고 느껴요. 그런데 영어권이랑 한국어처럼 좌에서 우로 쓰는 쪽은 오른쪽이 더 무겁다고 느끼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한국에서 실험을 해보면 거의 언제나 우하단에 이 사진이 박혀 있을 때 제일 무겁고 가장 안정적인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넘어가고 그래서 제가 실제 사진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라면 가지고 한번 찍어봤거든요. 예. 여기 우하단으로 가 있죠. 그래서 얘는 좌하단, 우상단 가 있죠.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이거 포장지 바꾸시는 게 좋겠다고. 예. 말씀을 드렸고 우하단으로 가 있죠. 자, 제 말씀 듣고 나니 이거 조금 이상하게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 불안정하게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은. 왠지 저게 떨어질 것만 같고. 예. 그래서 포장을 봤을 때의 이 사진의 위치, 음식의 사진의 위치도 상당히 소비자들에게, 고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왜? 우리는 음식 먹기 전에 먼저 포장지를 먼저 눈으로 보고 난 다음에 열고 먹기 시작하기 때문에. 네. 요거도 볼까요? 요거는 그 아오홈에서 나온 제품들이거든요. 제가 이제 아오홈 분들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쭉 설명을 하면서 제가 요거를 이야기를 했어요. 왜 이렇게 했나요? 라고 했더니 하신 분이 이야기가 우리 크게 고민을 안 했고 다만 이게 요 세 개가 고급 라인이래요. 고급 라인이어서 일부러 사진을 위로 올렸다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이제 강의를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럼 요거를 어떠한 방식으로 좀 바꿔야겠다. 어쨌든 아래로 좀 내려야 되겠다. 그런 그 결론을 그분들도 내리셨습니다. 제 말 듣고 보니 좀 이상하게 느껴지죠? 예. 자, 음식 가격에 관련된 건데요. 이건 단순한 실험이긴 한데 음식 가격만으로도 똑같은 음식을 먹는데도 음식 맛에 차이를 느끼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좀 영어가 들어가 있어서 죄송한데 자, 여기 파란색 그래프들은 뭐냐면 뷔페인데요.
피자 뷔페였습니다. 피자 뷔페인데 우리 요즘 한식 뷔페랑 뭐랑 되게 많죠. 예, 디저트 뷔페도 있고 좀. 예. 요거는 저렴한 뷔페가 파란색이고요. 그다음에 그 초록색은 고가의 뷔페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첫 번째 조각의 피자를 먹고 만족도를 체크하도록 했어요. 체크했습니다. 예. 저렴한 뷔페 갔을 때보다 고급 뷔페 갔을 때, 비싼 뷔페 갔을 때 실제로는 똑같은 피자예요. 더 만족도가 높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다음부터입니다. 두 번째 조각을 먹었을 때는, 세 번째 조각을 먹었을 때 보면은 비싼 뷔페 갔을 때는 만족도가 별로 떨어지지 않는데, 저렴한 뷔페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세 번째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만족도가 툭툭 떨어지는 게 있죠. 예. 실험을 두 번, 세 번을 했는데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무조건 할인하고 해피아워에다가 너무 많은 가치를 두는 것은 오히려 소비자들이 한 번 처음 먹을 때는 괜찮지만 두 번, 세 번 하게 되면 오히려 만족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예. 가격을 낮추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해야 된다. 예. 가격을 낮추는 것만이 소비자들에게 언제나 좋은 시그널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연구가 됐습니다. 실제 조금 더 복잡한 연구이긴 한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없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결론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연구는 저희 연구실에서 한 연구인데요. 실제 이 연구는 제가 누워서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홈쇼핑에서 보고 있는데 제가 그게 막 빠져들고 있는 제 자신을 보고 야 이거 좀 연구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자, 지금부터 네 가지의 목소리를 듣게 되실 텐데요. 예. 내용은 뭐냐면 유기농 포도 있죠. 유기농 포도를 그 홈쇼핑 쇼호스트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를 할 건데 목소리의 음색이 조금 달라요. 예. 똑같은 내용인데 첫 번째 들으실 것은 높고 빠른 목소리, 두 번째는 높고 느린, 세 번째는 낮고 빠른, 낮고 느린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고 어떤 목소리가 가장 매력적인지, 어떤 목소리에서 내가 정말 유기농 포도를 사고 싶어지는지 한번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F 틀어주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게 된 OK홈쇼핑의 쇼핑 호스트 이수정입니다. 피로회복에 참 좋다고 알려져 있는 포도, 이 포도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한 번쯤 이런 걱정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돼요. 포도 껍질에 있는 이 농약들이 내 몸속에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이죠. 이런 걱정 말끔히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아랑농원의 유기농 포도 준비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고요. 자, 두 번째, 높고 느린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게 된 OK홈쇼핑의 쇼핑 호스트 이수정입니다. 피로회복에 참 좋다고 알려져 있는 포도, 이 포도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한 번쯤 이런 걱정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돼요. 포도 껍질에 있는 이 농약들이 내 몸속에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닌? 세 번째는 낮고 빠른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게 된 OK홈쇼핑의 쇼핑 호스트 이수정입니다. 피로회복에 참 좋다고 알려져 있는 포도, 이 포도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한 번쯤 이런 걱정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돼요. 포도 껍질에 있는 이 농약들이 내 몸속에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마지막으로 낮고 느린 목소리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게 된 OK홈쇼핑의 쇼핑 호스트 이수정입니다. 피로회복에 참 좋다고 알려져 있는 포도, 이 포도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한 번쯤 이런 걱정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돼요. 네, 여기까지 듣게요. 예. 자, 어떻습니까?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예. 뭐가 가장 매력적으로 느껴지시고 누구의 포도를 사고 싶어지세요? 첫 번째요? 저희들이 이거 실험을 실제 한번 해봤습니다. 예. 근데 해봤더니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높고 낮았을 때 가장 많은 양을 주문하고 가격도 높게 제시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낮고 빨랐을 때가 가장 나빴습니다. 결과가. 자,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거는 유기농 포도를 판매할 때만 유기농 포도이었을 경우에 이게 이러했다는 거지 다른 것도 이 법칙이 적용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 업장에서 하실 때도 홀을 보는 직원도 목소리의 톤을 높이는 게 나을 수도 있고 목소리 톤을 낮추는 게 나을 수도 있고 말을 빨리 하고 천천히 하고에 따라서 고객들은 굉장히 다르게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매장에서 실험을 해보셔야 돼요. 어떻게 했을 때 소비자들이 가장 더 많은 주문, 더 만족을 하면서 더 비싼, 더 나한테 더 많은 그 마진을 줄 수 있는 음식을 주문하는지에 대한 것들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상당한 결과의 차이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자,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가 30분을 못 마쳤네요. 이 내용은 뭐냐면 그 매장의 음악만 달리해도 사람들이 주문하는 음식의 종류를 바꿀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매장 음악도 신경을 그냥 신나는 음악을 틀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의도하는 대로 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 되게 재밌었던 게 와인바에서 좀 약간 멜랑콜리한 그 프랑스 음악을 좀 틀었더니 그 목적은 뭐였냐면 소비자들한테 굳이 프랑스 와인을 주문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소비자들로 하여금 프랑스 와인을 주문하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걸 고민했었거든요. 프랑스 음악만 틀어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프랑스 와인을 더 많이 주문을 해요. 그리고 연구를 하다가 알게 됐는데 좀 멜랑콜리한 이 프랑스 음악을 트니까 사람들이 술을 굉장히 많이 마시는 걸 저희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음악을 선정하시는 것도 예, 그날의 컨셉에 맞게 잘 선정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메뉴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똑같은 음식을 어떻게 이제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진다라는 건데 하나는 아예 그 외국어 프랑스를 쓰는 경우, 그다음에 한국어로 쓰는 경우, 계절감이 느껴지게 메뉴판을 쓰는 경우, 어떻게 조리했는지까지 자세하게 쓰는 경우, 유기농 스타일의 메뉴를 이렇게 5가지를 실험을 해봤더니 소비자들이 가장 만족하는 메뉴는 요 2가지가 가장 만족스러워 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메뉴판도 그냥 음식의 종류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소비자들의 만족을 다르게 끌어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좋은 음식을 만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예, 좋은 음식은 여러분들이 이미 잘 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되고 음식 컨텐츠 이외에 다른 외적인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객들의 심리와 행동을 이해하고 그것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 그리고 음식을 바꾸지 않아도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 큰 비용이 드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큰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그 주변의 것들만 살짝 바꿔도 소비자들의 음식을 선택하는 행동, 그다음에 주문하고 구매하는 행동, 섭취하는 행동을 바꿀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의 심리와 행동을 좀 더 잘 이해해서 그들의 행동을 넌지시 바꾸어 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